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을 마련하면서 직접 발로 뛰고 여러 은행 대출을 비교해본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뱅크샐러드랑 토스앱으로 대출 조건을 확인했는데요. 막상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은행은 처음에 한도가 충분히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앱을 설치하고 통장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니 한도가 줄었고 비대면 우대금리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예상 한도가 부족했고 하나은행은 신규 접수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해도 금리가 높았습니다. 삼성화재도 알아봤는데 금리는 4.3%였고 DSR은 5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에게 물어보면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말뿐이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다 제가 눈여겨본 곳이 카카오뱅크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앱이라 익숙했고 실행 속도도 빨랐습니다.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을 통해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주고 예상 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출 실행 금리는 4%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를 선택한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했고, 둘째, 1금융권이라 안정적이었습니다. 셋째, 필요한 만큼 충분한 한도가 나왔고, 넷째, 고객센터 연결이 빠르고 상담도 친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저는 5년 고정금리에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상환액은 다소 크지만 원금을 빨리 갚을 수 있어서 전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제 조건은 한도 4억 2천만원에 금리 4%였고 우대 조건은 생애 최초 0.2%, 비거치 0.2%였습니다. 다른 은행처럼 자동이체나 카드 사용 조건을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본 끝에 카카오뱅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준비 과정과 실제 실행,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출 사전 준비와 필요 서류,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일정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27일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삼성화재 상담을 받았고요. 7월 31일에는 카카오뱅크에 서류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전자계약으로 입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한도와 금리 조회. 둘째, 필요 서류 제출. 셋째, 세대원 동의. 넷째, 서류 심사. 다섯째, 대출 계약서 작성과 실행일 예약. 여섯째, 법무사 배정과 대출 실행 동의. 마지막 일곱째, 대출 실행입니다. 특히 1단계, 한도와 금리 조회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예상 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니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챗봇을 통해 상담이나 절차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보통 카카오뱅크에서 전화가 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챗봇이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했습니다. 대출 본심사를 위해서 2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간편 인증을 통한 서류 확인과 세대원 동의. 둘째, 나머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증 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리고 3자 제출 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했습니다. 세대원 동의도 금방 해결됐습니다. 예전에는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하나하나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서 훨씬 간편했습니다.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이체 확인서입니다. 이체 확인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바로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더 편리했습니다. 저도 가계약금과 계약금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드디어 부동산 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날 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했고요.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서 종이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과정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계약서는 PDF로 다운로드한 뒤 JPG로 변환해서 사진 10장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 본심사를 위한 준비 과정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도와 금리 조회 그리고 실제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 2일날 서류를 제출했고 8월 4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에서 제 대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블로그 후기를 보니 빠르면 하루 만에 승인 여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 경우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은행에 전입세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상하다. 은행이 어떻게 알지? 일단 알겠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면 모든 퍼즐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생애 최초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가심사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카카오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매도인 측이 바로 퇴거 신청을 했고 전세입자와도 연락이 닿았지만 최소 다음 주 화요일에야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서류 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 다시 대출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확인세를 떼보니 역시 세입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 하나 때문에 제 대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상금리도 변했습니다. 처음 접수할 때는 4.197%였는데 며칠 뒤 다시 조회해보니 3.9%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금리는 매일 변동될 수 있고 실제 확정은 대출 실행일 당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실행일 전까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잔금일을 8월 29일로 설정했는데 혹시 며칠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최초 실행일을 기준으로 앞뒤 5영업일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1일 이전 세입자가 전출을 완료했습니다.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카오뱅크 앱에 들어가 진행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8월 12일 오후 4시경 앱 상태가 심사 결과 대기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4분 드디어 카카오톡 알림톡이 왔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예상했던 한도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실제 실행 과정과 잔금일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승인을 받은 다음날 8월 13일에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셀프 등기가 안되고 반드시 지정된 법무사와 함께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잔금일 준비 서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까지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전에 계좌이체 한도를 충분히 늘려두라고 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담보대출 실행 동의 절차를 마쳤고 8월 28일에는 법무사와 카카오뱅크 양쪽에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내일 2시 잔금일입니다. 준비물 잘 챙겨오시고 계좌이체 한도 확인하시고요. 취득세는 일반과세 1주택으로 신고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실거주 대신 월세를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실행일에는 현장 법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유권 이전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된 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인제스와 국민주택 채권 비용이 출금되니 계좌 잔액을 반드시 유지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29일 대망의 잔금일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매도인 측이 먼저 와 있었고 곧 법무사도 도착했습니다. 서류 확인과 도장 날인, 간인을 마친 뒤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 등 약 7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미 아침에 국민주택 채권 비용과 인지세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55분 법무사가 이제 곧 대출금이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불러주자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4억 2천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OTP와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해 매도인 계좌로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모두 치른 뒤 법무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매수복비와 월세복비 29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잔금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매월 상환액은 약 220만원에서 230만원, 월세 수익은 120만원이 들어옵니다. 결국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손실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집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시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주거래은행에서 받으면 관리 측면에서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거래은행의 어플을 사용할 것이고 그 어플을 사용하면서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어플을 사용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고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게 된 이유는 이체 수수료가 없다는 점과 앱 실행 속도가 빨랐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체를 할 때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은행이다 보니 어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앱을 이용하면서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간편하겠지, 빠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제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그럼 제가 카카오뱅크 대출을 실행하면서 느낀 점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함입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제일 처음 소득정보, 등본 등 대출 간편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카카오뱅크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수집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대출 차입자인 제가 크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낀 감정은 정말 간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화로 상담하면 되는데 다만 제 대출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과 직접적인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출 세대가 빠졌으니 대출 심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대신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진행입니다. 전체적인 대출 진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 승인 본심사까지는 접수일 기준 7영업일이 걸린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2영업일 이내에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블로그 후기를 봐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빠르게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경우 보통 잔금일 기준 1개월 이상 남았을 때부터 대출 접수를 받아주는데 카카오뱅크는 잔금일이 20일 이상 남았을 때부터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0원이라는 게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별점이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에서도 채권 부담 비용, 인력 소모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출 차입자가 대출 실행 이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생기니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차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타 은행이나 정부 지원 대출 등 더 나은 금리와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갈아탈 때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장점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의 경우 모든 절차가 앱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 친척 모임에서 이모가 저에게 카카오페이에 있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모는 아예 시도를 못하셨던 겁니다. 이제 대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어플을 설치하면 입출금 잔액 밑에 바로 대출 잔액이 표시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세부 화면으로 들어가서 중도 상환이나 원리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돈이 생길 때마다 중도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을 갚는 것이 곧 저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부수입은 매월 1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를 못 채우면 주말 이틀 동안 쿠팡이츠 배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출 상환액은 230만원이고 월세 수입은 120만원이 있어서 실질적 부담은 110만원입니다. 얼핏 보면 매월 110만원씩 내는 게 커 보이지만 그중 원금 상환액이 약 87만 5천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2만 5천원 정도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건 부모님 집에 살면서 실거주 비용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월세 수입을 고스란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었죠. 최대한 이 구조를 유지해야 제가 모으는 돈의 양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최종 정리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꿀팁과 배운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한도와 금리 조회, 2단계 필요서류 제출, 3단계 세대원 동의, 4단계 서류 심사, 5단계 대출계약서 작성 및 실행일 예약, 6단계 법무사 배정 및 대출 실행 동의, 그리고 마지막 7단계 대출 실행입니다. 각 단계는 뜀틀을 넘는 것처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진행했는데 세대주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 최초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진행이 막힙니다. 이 경우 전출해서 등본상 혼자가 되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사진이나 이체 확인증을 보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선순위로 저당을 잡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대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본심사 승인 여부는 접수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요청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비심사 이후 본심사 단계에서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보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정책 변경은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매수 진행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7월 19일 날 처음 아파트 임장을 갖고 7월 27일에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대출을 실행하고 8월 29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니 적절한 가격에 잘 샀는지, 앞으로 오를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한 부동산 유튜브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월급의 30% 이하여야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걸 사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 실거주 비용이 안 들고 월세를 받는 구조라서 3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월세를 내며 살았다면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빠르게 매수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뱅크가 유연하게 대출을 실행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전 세입자 미전출로 인해 대출 심사가 거절됐는데 다시 접수했을 때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처리해줘서 빠르게 승인이 났고 잔금 기한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약서에 적힌 잔금 날짜를 못 지키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다 날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이전 세입자 미전출로 인한 거절은 매도인이나 중개 측의 책임이 있었으니 잔금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심사에서 나온 금리와 한도가 실제와 같았을까? 네, 제 경우 한도는 그대로였고 금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전심사와 본심사 모두 4억 5,400만원이었고 금리는 처음 4.197%였다가 실제 실행 시 4%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0.75%만 적용되는데 제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서 2단계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LTV와 DSR은 간단히 말하면 LTV는 집값 대비 최대 대출 비율이고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부담률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고 LTV가 70%면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SR은 연간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보통 시중은행은 4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이미지와 이체 확인증은 꼭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했다면 PDF를 JPG로 변환해야 하고 실물 계약서라면 스캔앱을 활용해 촬영하면 됩니다. 이체 확인증은 계약금을 보낼 때 미리 캡처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어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출 거절로 계약금 6천만원을 날릴까봐 가장 불안했습니다. 책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라고 하지만 실제 중개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아는 게 없으니 쉽게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을 달래준 건 결국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제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은행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안 썼는데 개설 사실만으로 한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그걸 상환하고 나니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담대를 체결하고 다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DSR 한도 초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체감했죠. 대출을 받는 사람은 철저히 을이라는 것을요. 은행은 제가 계약금을 날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발품 팔고 급한 건 대출 차입자 본인뿐이었습니다. 또 은행원의 상담 역량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은행원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 규정에 맞는지 보고 전산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결국 투자와 대출에 대한 지식,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라는 걸 배웠습니다.